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암이라는 질병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기대 수명까지 살 경우 3명 중 1명 이상이 암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암이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 기나긴 싸움 속에서 의학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희망의 최전선에 있는 이야기, 바로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 치료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암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 한 줄기 빛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이 소중한 정보가 더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지식을 나누는 이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암과의 전쟁, 그 역사는 크게 3가지 무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암 조직을 직접 제거하는 수술, 온몸에 퍼진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화학요법,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빛으로 암을 파괴하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중 방사선 치료는 암을 물리적으로 직접 사멸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원해왔습니다. 기존의 방사선 치료, 특히 X선 치료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빛을 돋보기로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빛의 초점을 암세포에 맞춰 태워 없애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빛은 암세포에 도달하기 전과 후에도 우리 몸의 정상 조직을 통과하며 에너지를 남깁니다. 이로 인해 주변의 건강한 세포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이 늘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확히 암세포가 있는 곳에서만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빛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상상과 같은 원리를 현실로 만든 것이 입자 치료이며 그 정점에 있는 기술이 바로 중입자 치료입니다. 입자 치료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를 떠올려 봅시다. 불꽃은 하늘로 쏘아 올려져 정확히 목표한 높이에 도달했을 때 펑하고 터지며 가장 화려한 빛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힘을 잃고 사라져버리죠. 올라가는 과정이나 터진 후에는 주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입자 치료에 사용되는 탄소 입자가 바로 이 불꽃과 같습니다. 이 입자들은 가속기를 통해 엄청난 속도로 우리 몸속으로 발사됩니다. 그리고 피부나 정상장기를 지날 때는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남기며 조용히 통과하다가 사전에 계산된 암 조직의 위치에 정확히 도달하는 순간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폭발시키며 암세포의 DNA를 파괴합니다. 이 폭발 지점을 물리학에서는 브래그 피크라고 부릅니다. 이 덕분에 암 주변의 건강한 장기와 조직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암세포에만 집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탄소 입자는 X선이나 양성자보다 훨씬 무겁고 강력해서 암세포의 DNA에 훨씬 더 복잡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에 저항성을 보이던 소위 독한 암세포들까지 효과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생물학적 우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중입자 치료를 암세포를 향한 정밀 유도 미사일 또는 스나이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정교하고 강력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중입자 치료기는 그야말로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그 중심에는 싱크로트론이라 불리는 원형 입자 가속기가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설치될 예정인 이 가속기는 무게가 220톤, 지름이 20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이 거대한 원형 트랙 안에서 탄소 입자는 빛의 속도의 70%에 육박하는
시속 약 7억 킬로미터라는 상상조차 어려운 속도로 가속됩니다. 이렇게 가속된 입자빔을 환자에게 조사하는 치료실 역시 특별합니다. 고정된 방향에서 빔을 쏘는 고정빔 치료실과 거대한 장비가 360도 회전하며 최적의 각도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회전 겐트리 치료실이 있습니다. 특히 회전 겐트리는 심장, 척수 등 민감한 장기를 피해 어느 방향에서든 암을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겐트리 하나의 무게만도 200톤에 달하지만 오차없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치료의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놀라운 중입자 치료, 과연 모든 암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모든 암을 정복하는 마법이 아니라 매우 강력하고 정교한 국소 치료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암이 발생한 특정 부위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미 여러 장기로 암이 전이된 경우에는 항암제와 같은 전신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로봇 수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수술에 사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중입자 치료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째, 기존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난치성 암입니다. 예를 들어 뼈나 근육에 생기는 육종이나 뇌 기저부, 척추 등 수술이 매우 위험하고 주변의 민감한 신경과 장기가 밀집된 부위에 발생한 암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중입자 치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간암이나 폐암처럼 기존 방사선 치료 시 주변 장기 손상의 우려가 컸던 암입니다.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좋지 않아 기존 치료로는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하기 어려웠던 경우 중입자 치료는 주변 장기를 보호하며 더 높은 에너지로 종양을 공격할 수 있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발견 당시 주변의 주요 혈관이나 장기를 침범한 경우가 많아 수술이 어렵고 기존 방사선 치료의 효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입자 치료를 통해 췌장암 환자에게서 긍정적인 치료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임상 연구가 활발히 계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중입자 치료가 시작되며 전립선암이 첫 치료 대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치료시설의 준비 단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일본에서는 의료보험 체계와 문화적 특성상 입자 치료 환자의 상당수가 전립선암 환자이지만 유럽에서는 전립선암의 중입자 치료를 거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암은 수술, 기존 방사선 치료 등 효과적인 대안이 이미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위험군 전립선암에서는 중입자 치료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희소하고 값비싼 중입자 치료기를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매우 고가의 장비이며 한 센터에서 1년간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수는 1,000명 내외로 제한적입니다. 1년에 8만 5천 명 이상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귀한 치료 기회는 정말로 필요한 환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중입자 치료에 대한 기대로 섣불리 병원을 옮기시기보다는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주치의, 특히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와 먼저 깊이 있는 상담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의는 환자의 병기, 종양의 위치와 특성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입자 치료가 정말로 최선의 선택인지 아니면 다른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2027년 부산 기장군에 새로운 중입자 치료센터가 문을 열면 우리나라는 더 많은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탄소 입자뿐만 아니라 헬륨 이온을 이용한 치료 또는 여러 입자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다중 이온 치료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암 정복을 향한 인류의 위대한 도전이자 과학이 선물한 새로운 희망입니다. 이 기술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고통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많은 분들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암이라는 질병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기대 수명까지 살 경우 3명 중 1명 이상이 암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암이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 기나긴 싸움 속에서 의학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희망의 최전선에 있는 이야기, 바로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 치료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암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 한 줄기 빛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이 소중한 정보가 더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지식을 나누는 이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암과의 전쟁, 그 역사는 크게 3가지 무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암 조직을 직접 제거하는 수술, 온몸에 퍼진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화학요법,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빛으로 암을 파괴하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중 방사선 치료는 암을 물리적으로 직접 사멸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원해왔습니다. 기존의 방사선 치료, 특히 X선 치료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빛을 돋보기로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빛의 초점을 암세포에 맞춰 태워 없애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빛은 암세포에 도달하기 전과 후에도 우리 몸의 정상 조직을 통과하며 에너지를 남깁니다. 이로 인해 주변의 건강한 세포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이 늘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확히 암세포가 있는 곳에서만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빛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상상과 같은 원리를 현실로 만든 것이 입자 치료이며 그 정점에 있는 기술이 바로 중입자 치료입니다. 입자 치료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를 떠올려 봅시다. 불꽃은 하늘로 쏘아 올려져 정확히 목표한 높이에 도달했을 때 펑하고 터지며 가장 화려한 빛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힘을 잃고 사라져버리죠. 올라가는 과정이나 터진 후에는 주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입자 치료에 사용되는 탄소 입자가 바로 이 불꽃과 같습니다. 이 입자들은 가속기를 통해 엄청난 속도로 우리 몸속으로 발사됩니다. 그리고 피부나 정상장기를 지날 때는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남기며 조용히 통과하다가 사전에 계산된 암 조직의 위치에 정확히 도달하는 순간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폭발시키며 암세포의 DNA를 파괴합니다. 이 폭발 지점을 물리학에서는 브래그 피크라고 부릅니다. 이 덕분에 암 주변의 건강한 장기와 조직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암세포에만 집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탄소 입자는 X선이나 양성자보다 훨씬 무겁고 강력해서 암세포의 DNA에 훨씬 더 복잡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에 저항성을 보이던 소위 독한 암세포들까지 효과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생물학적 우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중입자 치료를
암세포를 향한 정밀 유도 미사일 또는 스나이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정교하고 강력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중입자 치료기는 그야말로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그 중심에는 싱크로트론이라 불리는 원형 입자 가속기가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설치될 예정인 이 가속기는 무게가 220톤, 지름이 20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이 거대한 원형 트랙 안에서 탄소 입자는 빛의 속도의 70%에 육박하는 시속 약 7억 km라는 상상조차 어려운 속도로 가속됩니다. 이렇게 가속된 입자빔을 환자에게 조사하는 치료실 역시 특별합니다. 고정된 방향에서 빔을 쏘는 고정빔 치료실과 거대한 장비가 360도 회전하며 최적의 각도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회전 겐트리 치료실이 있습니다. 특히 회전 겐트리는 심장, 척수 등 민감한 장기를 피해 어느 방향에서든 암을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겐틀이 하나의 무게만도 200톤에 달하지만 오차없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치료의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놀라운 중입자 치료, 과연 모든 암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모든 암을 정복하는 마법이 아니라 매우 강력하고 정교한 국소 치료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암이 발생한 특정 부위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미 여러 장기로 암이 전이된 경우에는 항암제와 같은 전신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로봇 수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수술에 사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중입자 치료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째, 기존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난치성 암입니다. 예를 들어 뼈나 근육에 생기는 육종이나 뇌 기저부, 척추 등 수술이 매우 위험하고 주변의 민감한 신경과 장기가 밀집된 부위에 발생한 암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중입자 치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간암이나 폐암처럼 기존 방사선 치료 시 주변 장기 손상의 우려가 컸던 암입니다.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좋지 않아 기존 치료로는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하기 어려웠던 경우 중입자 치료는 주변 장기를 보호하며 더 높은 에너지로 종양을 공격할 수 있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발견 당시 주변의 주요 혈관이나 장기를 침범한 경우가 많아 수술이 어렵고 기존 방사선 치료의 효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입자 치료를 통해 췌장암 환자에게서 긍정적인 치료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임상 연구가 활발히 계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중입자 치료가 시작되며 전립선암이 첫 치료 대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치료시설의 준비 단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일본에서는 의료보험 체계와 문화적 특성상 입자 치료 환자의 상당수가 전립선암 환자이지만 유럽에서는 전립선암의 중입자 치료를 거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암은 수술, 기존 방사선 치료 등 효과적인 대안이 이미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위험군 전립선암에서는 중입자 치료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희소하고 값비싼 중입자 치료기를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매우 고가의 장비이며 한 센터에서 1년간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수는 1,000명 내외로 제한적입니다. 1년에 8만 5천 명 이상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귀한 치료 기회는 정말로 필요한 환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중입자 치료에 대한 기대로 섣불리 병원을 옮기시기보다는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주치의, 특히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와 먼저 깊이 있는 상담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의는 환자의 병기, 종양의 위치와 특성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입자 치료가 정말로 최선의 선택인지 아니면 다른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2027년 부산 기장군의 새로운 중입자 치료센터가 문을 열면 우리나라는 더 많은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탄소 입자뿐만 아니라 헬륨이온을 이용한 치료 또는 여러 입자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다중이온 치료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암 정복을 향한 인류의 위대한 도전이자 과학이 선물한 새로운 희망입니다. 이 기술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고통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많은 분들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암이라는 질병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기대 수명까지 살 경우 3명 중 1명 이상이 암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암이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 기나긴 싸움 속에서 의학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희망의 최전선에 있는 이야기, 바로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 치료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암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 한 줄기 빛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이 소중한 정보가 더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지식을 나누는 이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암과의 전쟁, 그 역사는 크게 3가지 무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암 조직을 직접 제거하는 수술, 온몸에 퍼진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화학요법,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빛으로 암을 파괴하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중 방사선 치료는 암을 물리적으로 직접 사멸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원해왔습니다. 기존의 방사선 치료, 특히 X선 치료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빛을 돋보기로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빛의 초점을 암세포에 맞춰 태워 없애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빛은 암세포에 도달하기 전과 후에도 우리 몸의 정상 조직을 통과하며 에너지를 남깁니다. 이로 인해 주변의 건강한 세포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이 늘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확히 암세포가 있는 곳에서만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빛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상상과 같은 원리를 현실로 만든 것이 입자 치료이며 그 정점에 있는 기술이 바로 중입자 치료입니다. 입자 치료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를 떠올려 봅시다. 불꽃은 하늘로 쏘아 올려져 정확히 목표한 높이에 도달했을 때 펑하고 터지며 가장 화려한 빛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힘을 잃고 사라져버리죠. 올라가는 과정이나 터진 후에는 주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입자 치료에 사용되는 탄소 입자가 바로 이 불꽃과 같습니다. 이 입자들은 가속기를 통해 엄청난 속도로 우리 몸속으로 발사됩니다. 그리고 피부나 정상장기를 지날 때는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남기며 조용히 통과하다가 사전에 계산된 암 조직의 위치에 정확히 도달하는 순간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폭발시키며 암세포의 DNA를 파괴합니다. 이 폭발 지점을 물리학에서는 브래그 피크라고 부릅니다.
이 덕분에 암 주변의 건강한 장기와 조직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암세포에만 집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탄소입자는 X선이나 양성자보다 훨씬 무겁고 강력해서 암세포의 DNA에 훨씬 더 복잡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에 저항성을 보이던 소위 독한 암세포들까지 효과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생물학적 우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중입자 치료를 암세포를 향한 정밀 유도 미사일 또는 스나이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정교하고 강력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중입자 치료기는 그야말로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그 중심에는 싱크로트론이라 불리는 원형 입자 가속기가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설치될 예정인 이 가속기는 무게가 220톤, 지름이 20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이 거대한 원형 트랙 안에서 탄소 입자는 빛의 속도의 70%에 육박하는 시속 약 7억 km라는 상상조차 어려운 속도로 가속됩니다. 이렇게 가속된 입자빔을 환자에게 조사하는 치료실 역시 특별합니다. 고정된 방향에서 빔을 쏘는 고정빔 치료실과 거대한 장비가 360도 회전하며 최적의 각도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회전 겐트리 치료실이 있습니다. 특히 회전 겐트리는 심장, 척수 등 민감한 장기를 피해 어느 방향에서든 암을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겐틀이 하나의 무게만도 200톤에 달하지만 오차없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치료의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놀라운 중입자 치료, 과연 모든 암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모든 암을 정복하는 마법이 아니라 매우 강력하고 정교한 국소 치료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암이 발생한 특정 부위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미 여러 장기로 암이 전이된 경우에는 항암제와 같은 전신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로봇 수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수술에 사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중입자 치료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째, 기존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난치성 암입니다. 예를 들어 뼈나 근육에 생기는 육종이나 뇌 기저부, 척추 등 수술이 매우 위험하고 주변의 민감한 신경과 장기가 밀집된 부위에 발생한 암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중입자 치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간암이나 폐암처럼 기존 방사선 치료 시 주변 장기 손상의 우려가 컸던 암입니다.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좋지 않아 기존 치료로는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하기 어려웠던 경우 중입자 치료는 주변 장기를 보호하며 더 높은 에너지로 종양을 공격할 수 있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발견 당시 주변의 주요 혈관이나 장기를 침범한 경우가 많아 수술이 어렵고 기존 방사선 치료의 효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입자 치료를 통해 췌장암 환자에게서 긍정적인 치료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임상 연구가 활발히 계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중입자 치료가 시작되며 전립선암이 첫 치료 대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치료시설의 준비 단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일본에서는 의료보험 체계와 문화적 특성상 입자 치료 환자의 상당수가 전립선암 환자이지만 유럽에서는 전립선암의 중입자 치료를 거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암은 수술, 기존 방사선 치료 등 효과적인 대안이 이미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위험군 전립선암에서는 중입자 치료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희소하고 값비싼 중입자 치료기를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매우 고가의 장비이며 한 센터에서 1년간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수는 1,000명 내외로 제한적입니다. 1년에 8만 5천 명 이상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귀한 치료 기회는 정말로 필요한 환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중입자 치료에 대한 기대로 섣불리 병원을 옮기시기보다는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주치의, 특히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와 먼저 깊이 있는 상담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의는 환자의 병기, 종양의 위치와 특성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입자 치료가 정말로 최선의 선택인지 아니면 다른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2027년 부산 기장군에 새로운 중입자 치료센터가 문을 열면 우리나라는 더 많은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탄소 입자뿐만 아니라 헬륨이온을 이용한 치료 또는 여러 입자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다중이온 치료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암 정복을 향한 인류의 위대한 도전이자 과학이 선물한 새로운 희망입니다. 이 기술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고통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많은 분들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암이라는 질병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기대 수명까지 살 경우 3명 중 1명 이상이 암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암이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 기나긴 싸움 속에서 의학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희망의 최전선에 있는 이야기, 바로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 치료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암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 한 줄기 빛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이 소중한 정보가 더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지식을 나누는 이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암과의 전쟁, 그 역사는 크게 3가지 무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암 조직을 직접 제거하는 수술, 온몸에 퍼진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화학요법,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빛으로 암을 파괴하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중 방사선 치료는 암을 물리적으로 직접 사멸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원해왔습니다. 기존의 방사선 치료, 특히 X선 치료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빛을 돋보기로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빛의 초점을 암세포에 맞춰 태워 없애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빛은 암세포에 도달하기 전과 후에도 우리 몸의 정상 조직을 통과하며 에너지를 남깁니다. 이로 인해 주변의 건강한 세포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이 늘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확히 암세포가 있는 곳에서만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빛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상상과 같은 원리를 현실로 만든 것이 입자 치료이며 그 정점에 있는 기술이 바로 중입자 치료입니다. 입자 치료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를 떠올려 봅시다. 불꽃은 하늘로 쏘아 올려져 정확히 목표한 높이에 도달했을 때 펑하고 터지며 가장 화려한 빛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힘을 잃고 사라져버리죠. 올라가는 과정이나 터진 후에는 주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입자 치료에 사용되는 탄소 입자가 바로 이 불꽃과 같습니다. 이 입자들은 가속기를 통해 엄청난 속도로 우리 몸속으로 발사됩니다. 그리고 피부나 정상장기를 지날 때는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남기며 조용히 통과하다가 사전에 계산된 암 조직의 위치에 정확히 도달하는 순간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폭발시키며 암세포의 DNA를 파괴합니다. 이 폭발 지점을 물리학에서는 브래그 피크라고 부릅니다. 이 덕분에 암 주변의 건강한 장기와 조직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암세포에만 집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탄소 입자는 X선이나 양성자보다 훨씬 무겁고 강력해서 암세포의 DNA에 훨씬 더 복잡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에 저항성을 보이던 소위 독한 암세포들까지 효과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생물학적 우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중입자 치료를 암세포를 향한 정밀 유도 미사일 또는 스나이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정교하고 강력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중입자 치료기는 그야말로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그 중심에는 싱크로트론이라 불리는 원형 입자 가속기가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설치될 예정인 이 가속기는 무게가 220톤, 지름이 20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이 거대한 원형 트랙 안에서 탄소 입자는 빛의 속도의 70%에 육박하는 시속 약 7억 km라는 상상조차 어려운 속도로 가속됩니다. 이렇게 가속된 입자빔을 환자에게 조사하는 치료실 역시 특별합니다. 고정된 방향에서 빔을 쏘는 고정빔 치료실과 거대한 장비가 360도 회전하며 최적의 각도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회전 겐트리 치료실이 있습니다. 특히 회전 겐트리는 심장, 척수 등 민감한 장기를 피해 어느 방향에서든 암을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겐틀이 하나의 무게만도 200톤에 달하지만 오차없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치료의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놀라운 중입자 치료, 과연 모든 암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모든 암을 정복하는 마법이 아니라 매우 강력하고 정교한 국소 치료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암이 발생한 특정 부위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미 여러 장기로 암이 전이된 경우에는 항암제와 같은 전신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로봇 수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수술에 사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중입자 치료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째, 기존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난치성 암입니다. 예를 들어 뼈나 근육에 생기는 육종이나 뇌 기저부, 척추 등 수술이 매우 위험하고 주변의 민감한 신경과 장기가 밀집된 부위에 발생한 암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중입자 치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간암이나 폐암처럼 기존 방사선 치료 시 주변 장기 손상의 우려가 컸던 암입니다.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좋지 않아 기존 치료로는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하기 어려웠던 경우 중입자 치료는 주변 장기를 보호하며 더 높은 에너지로 종양을 공격할 수 있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발견 당시 주변의 주요 혈관이나 장기를 침범한 경우가 많아 수술이 어렵고 기존 방사선 치료의 효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입자 치료를 통해 췌장암 환자에게서 긍정적인 치료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임상 연구가 활발히 계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중입자 치료가 시작되며
전립선암이 첫 치료 대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치료시설의 준비 단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일본에서는 의료보험 체계와 문화적 특성상 입자 치료 환자의 상당수가 전립선암 환자이지만 유럽에서는 전립선암의 중입자 치료를 거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암은 수술, 기존 방사선 치료 등 효과적인 대안이 이미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위험군 전립선암에서는 중입자 치료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희소하고 값비싼 중입자 치료기를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매우 고가의 장비이며 한 센터에서 1년간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수는 1,000명 내외로 제한적입니다. 1년에 8만 5천 명 이상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귀한 치료 기회는 정말로 필요한 환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중입자 치료에 대한 기대로 섣불리 병원을 옮기시기보다는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주치의, 특히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와 먼저 깊이 있는 상담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의는 환자의 병기, 종양의 위치와 특성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입자 치료가 정말로 최선의 선택인지 아니면 다른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2027년 부산 기장군에 새로운 중입자 치료센터가 문을 열면 우리나라는 더 많은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탄소 입자뿐만 아니라 헬륨이온을 이용한 치료 또는 여러 입자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다중이온 치료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암 정복을 향한 인류의 위대한 도전이자 과학이 선물한 새로운 희망입니다. 이 기술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고통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많은 분들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암이라는 질병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기대 수명까지 살 경우 3명 중 1명 이상이 암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암이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 기나긴 싸움 속에서 의학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희망의 최전선에 있는 이야기, 바로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 치료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암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 한 줄기 빛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이 소중한 정보가 더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지식을 나누는 이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암과의 전쟁, 그 역사는 크게 3가지 무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암 조직을 직접 제거하는 수술, 온몸에 퍼진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화학요법,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빛으로 암을 파괴하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중 방사선 치료는 암을 물리적으로 직접 사멸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원해왔습니다. 기존의 방사선 치료, 특히 X선 치료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빛을 돋보기로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빛의 초점을 암세포에 맞춰 태워 없애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빛은 암세포에 도달하기 전과 후에도 우리 몸의 정상 조직을 통과하며 에너지를 남깁니다. 이로 인해 주변의 건강한 세포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이 늘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확히 암세포가 있는 곳에서만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빛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상상과 같은 원리를 현실로 만든 것이 입자치료이며 그 정점에 있는 기술이 바로 중입자 치료입니다. 입자치료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를 떠올려 봅시다. 불꽃은 하늘로 쏘아 올려져 정확히 목표한 높이에 도달했을 때 펑하고 터지며 가장 화려한 빛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힘을 잃고 사라져버리죠. 올라가는 과정이나 터진 후에는 주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입자 치료에 사용되는 탄소 입자가 바로 이 불꽃과 같습니다. 이 입자들은 가속기를 통해 엄청난 속도로 우리 몸속으로 발사됩니다. 그리고 피부나 정상장기를 지날 때는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남기며 조용히 통과하다가 사전에 계산된 암 조직의 위치에 정확히 도달하는 순간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폭발시키며 암세포의 DNA를 파괴합니다. 이 폭발 지점을 물리학에서는 브래그 피크라고 부릅니다. 이 덕분에 암 주변의 건강한 장기와 조직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암세포에만 집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탄소 입자는 X선이나 양성자보다 훨씬 무겁고 강력해서 암세포의 DNA에 훨씬 더 복잡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에 저항성을 보이던 소위 독한 암세포들까지 효과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생물학적 우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중입자 치료를 암세포를 향한 정밀 유도 미사일 또는 스나이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정교하고 강력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중입자 치료기는 그야말로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그 중심에는 싱크로트론이라 불리는 원형 입자 가속기가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설치될 예정인 이 가속기는 무게가 220톤, 지름이 20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이 거대한 원형 트랙 안에서 탄소 입자는 빛의 속도의 70%에 육박하는 시속 약 7억 km라는 상상조차 어려운 속도로 가속됩니다. 이렇게 가속된 입자빔을 환자에게 조사하는 치료실 역시 특별합니다. 고정된 방향에서 빔을 쏘는 고정빔 치료실과 거대한 장비가 360도 회전하며 최적의 각도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회전 겐트리 치료실이 있습니다. 특히 회전 겐트리는 심장, 척수 등 민감한 장기를 피해 어느 방향에서든 암을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겐트리 하나의 무게만도 200톤에 달하지만 오차없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치료의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놀라운 중입자 치료, 과연 모든 암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모든 암을 정복하는 마법이 아니라 매우 강력하고 정교한 국소 치료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암이 발생한 특정 부위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미 여러 장기로 암이 전이된 경우에는 항암제와 같은 전신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로봇 수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수술에 사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중입자 치료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째, 기존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난치성 암입니다. 예를 들어 뼈나 근육에 생기는 육종이나 뇌 기저부, 척추 등 수술이 매우 위험하고 주변의 민감한 신경과 장기가 밀집된 부위에 발생한 암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중입자 치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간암이나 폐암처럼 기존 방사선 치료 시 주변 장기 손상의 우려가 컸던 암입니다.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좋지 않아
기존 치료로는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하기 어려웠던 경우 중입자 치료는 주변 장기를 보호하며 더 높은 에너지로 종양을 공격할 수 있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발견 당시 주변의 주요 혈관이나 장기를 침범한 경우가 많아 수술이 어렵고 기존 방사선 치료의 효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입자 치료를 통해 췌장암 환자에게서 긍정적인 치료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임상 연구가 활발히 계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중입자 치료가 시작되며 전립선암이 첫 치료 대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치료시설의 준비 단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일본에서는 의료보험 체계와 문화적 특성상 입자 치료 환자의 상당수가 전립선암 환자이지만 유럽에서는 전립선암의 중입자 치료를 거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암은 수술, 기존 방사선 치료 등 효과적인 대안이 이미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위험군 전립선암에서는 중입자 치료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희소하고 값비싼 중입자 치료기를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매우 고가의 장비이며 한 센터에서 1년간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수는 1,000명 내외로 제한적입니다. 1년에 8만 5천 명 이상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귀한 치료 기회는 정말로 필요한 환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중입자 치료에 대한 기대로 섣불리 병원을 옮기시기보다는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주치의, 특히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와 먼저 깊이 있는 상담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의는 환자의 병기, 종양의 위치와 특성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입자 치료가 정말로 최선의 선택인지 아니면 다른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2027년 부산 기장군에 새로운 중입자 치료센터가 문을 열면 우리나라는 더 많은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탄소 입자뿐만 아니라 헬륨이온을 이용한 치료 또는 여러 입자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다중이온 치료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암 정복을 향한 인류의 위대한 도전이자 과학이 선물한 새로운 희망입니다. 이 기술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고통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많은 분들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암이라는 질병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기대 수명까지 살 경우 3명 중 1명 이상이 암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암이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 기나긴 싸움 속에서 의학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희망의 최전선에 있는 이야기, 바로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 치료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암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 한 줄기 빛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이 소중한 정보가 더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지식을 나누는 이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암과의 전쟁, 그 역사는 크게 3가지 무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암 조직을 직접 제거하는 수술, 온몸에 퍼진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화학요법,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빛으로 암을 파괴하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중 방사선 치료는 암을 물리적으로 직접 사멸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원해왔습니다. 기존의 방사선 치료, 특히 X선 치료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빛을 돋보기로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빛의 초점을 암세포에 맞춰 태워 없애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빛은 암세포에 도달하기 전과 후에도 우리 몸의 정상 조직을 통과하며 에너지를 남깁니다. 이로 인해 주변의 건강한 세포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이 늘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확히 암세포가 있는 곳에서만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빛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상상과 같은 원리를 현실로 만든 것이 입자치료이며 그 정점에 있는 기술이 바로 중입자 치료입니다. 입자치료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를 떠올려 봅시다. 불꽃은 하늘로 쏘아 올려져 정확히 목표한 높이에 도달했을 때 펑하고 터지며 가장 화려한 빛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힘을 잃고 사라져버리죠. 올라가는 과정이나 터진 후에는 주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입자 치료에 사용되는 탄소 입자가 바로 이 불꽃과 같습니다. 이 입자들은 가속기를 통해 엄청난 속도로 우리 몸속으로 발사됩니다. 그리고 피부나 정상장기를 지날 때는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남기며 조용히 통과하다가 사전에 계산된 암 조직의 위치에 정확히 도달하는 순간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폭발시키며 암세포의 DNA를 파괴합니다. 이 폭발 지점을 물리학에서는 브래그 피크라고 부릅니다. 이 덕분에 암 주변의 건강한 장기와 조직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암세포에만 집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탄소 입자는 X선이나 양성자보다 훨씬 무겁고 강력해서 암세포의 DNA에 훨씬 더 복잡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에 저항성을 보이던 소위 독한 암세포들까지 효과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생물학적 우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중입자 치료를 암세포를 향한 정밀 유도 미사일 또는 스나이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정교하고 강력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중입자 치료기는 그야말로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그 중심에는 싱크로트론이라 불리는 원형 입자 가속기가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설치될 예정인 이 가속기는 무게가 220톤, 지름이 20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이 거대한 원형 트랙 안에서 탄소 입자는 빛의 속도의 70%에 육박하는 시속 약 7억 km라는 상상조차 어려운 속도로 가속됩니다. 이렇게 가속된 입자빔을 환자에게 조사하는 치료실 역시 특별합니다. 고정된 방향에서 빔을 쏘는 고정빔 치료실과 거대한 장비가 360도 회전하며 최적의 각도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회전 겐트리 치료실이 있습니다. 특히 회전 겐트리는 심장, 척수 등 민감한 장기를 피해 어느 방향에서든 암을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겐틀이 하나의 무게만도 200톤에 달하지만 오차없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치료의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놀라운 중입자 치료, 과연 모든 암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모든 암을 정복하는 마법이 아니라 매우 강력하고 정교한 국소 치료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암이 발생한 특정 부위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미 여러 장기로 암이 전이된 경우에는 항암제와 같은 전신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로봇 수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수술에 사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중입자 치료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째,
기존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난치성 암입니다. 예를 들어 뼈나 근육에 생기는 육종이나 뇌 기저부, 척추 등 수술이 매우 위험하고 주변에 민감한 신경과 장기가 밀집된 부위에 발생한 암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중입자 치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